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제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 리그 일정이 끝나고 6월 A매치 주간이 찾아왔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페루, 엘살바도르와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 아시안컵 우승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섰죠. 지난 3월달의 A매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참가 선수들로 구성해서 경기를 치렀던 것이고, 이번 대표팀이 바로 클린스만 감독이 처음으로 직접 뽑은 선수들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일정에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뛰기 어려울 수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바로 스포츠 탈장 수술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은 굉장히 좀 힘든 시즌을 보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몸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또 다른 선수들이 있고, 또 새로운 프리미어리거 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직 유럽 현지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지금 축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새로운 한국 대표 선수들의 프리미어리그 이적설 소식까지 한국 대표팀의 이야기,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 이야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아시아 선수의 유럽 진출 도전사, 프리미어리그 도전사의 새로운 획을 그은 손흥민 선수. 현재 프리미어리그에 속한 한국인 선수는 토트넘의 손흥민, 그리고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인데요. 물론 다른 선수들의 프리미어리그 이적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국가대표팀의 미드필드 라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성 선수,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새로운 소식이 포착되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번 6월 A매치 소집에 명단 변화도 있었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뛰기 어렵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6월 16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가 열리고요. 그 다음 주에는 6월 20일 화요일 저녁 8시에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와 경기가 열립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국내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춘천에서 열렸던 손흥민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도 참관을 했고, 휴식과 더불어서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다가 이제 대표팀 훈련에 6월 12일 월요일 이제 부산에 왔는데, 첫날도 그렇고 또 13일 화요일 둘째 날도 회복 훈련만 진행하고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하지 못했어요. 그에 대해서 취재진이 당연히 질문을 했고, 팬들도 이 소식을 접하고 어떤 일인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한축구협회 홍보팀 관계자에게 어떤 상황인지 문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스포츠 헤르니아 탈장 수술을 받았다라고 알린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2주가 이제 수술 이후 지났고 회복 과정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공식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하고 넘어온 건지 한국에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최종전 이후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수술을 한 채로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는 한국에 와서 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확정적으로 이제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수술한 지 이제 2주가 지나서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회복이 됐는데, 격렬한 경기를 뛸 수 있을지 여부가 물음표라고 합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으로 페루전, 엘살바도르전 뛰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몸 상태 체크를 해봐야 되고, 자칫 이 부상이 덧나거나 이로 인해 다음 시즌 준비, 특히 이제 프리시즌에 소속팀에 가서 준비하는 과정, 혹은 이제 손흥민 선수도 3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스포츠 탈장을 겪은 선수들이 꽤 많이 이제 조금은 경기력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무리할 필요가 없다. 클린스만 감독과 이제 면담을 하고 또 의료진의 체크를 한 번 더 받아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두 차례 A매치에 손흥민 선수의 풀 컨디션을 보기 어렵고, 특히 풀타임을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출전 자체도 조금 이제 미지수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2022-2023 시즌은 정말 힘들었죠. 2021-2022 시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때 23골 9개의 도움, 비록 3시즌 연속 10-10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훨씬 컸었고, 또 챔피언스리그 무대도 돌아갔는데, 정작 2022-2023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16강전 2경기까지 총 8경기를 뛰었음에도 2골밖에 넣지 못했고요. 그 2골조차도 프랑크푸르트와의 조별리그 한 경기에 나왔던 멀티골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기어코 통산 100호 골이자 시즌 15골, 두 자릿수 득점을 성공하면서 10득점 6도움 무난한 기록으로 마쳤는데, 사실 전반기에 많이 힘들었었고 안아골절 부상도 있었고, 그 골절상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카타르 월드컵이 곧바로 열리다 보니까 무리해서 뛰고 돌아와서 회복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근육의 부하로 온 것 같습니다. 결국 스포츠 탈장까지 시즌 말에는 겪은 것으로 보이고, 시즌을 다 마치고 나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특히 시즌 말에는 손흥민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이다가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이 4-4-2대형에서 왼쪽 측면 미드필드로 손흥민 선수를 쓰면서 득점할 수 있는 위치에 많이 가지 못했던 점도 있는데, 개인적인 컨디션도 이 스포츠 탈장 문제를 아마도 겪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 않았을까. 손흥민 선수의 지난 시즌이 아쉬웠던 것은 개인적인 에이징 커브 혹은 기량 하락이 아니라 몸 상태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지는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대표팀 6월 A매치의 명단 변화도 있었는데요. 왼발잡이 센터백이 간바오사카의 권경원 선수가 인대 부상으로 인해 결국 빠지게 됐어요. 이미 김민재 선수가
군사훈련 문제로 빠지게 됐고 또 김영권 선수까지도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센터백 자원을 권경원, 박지수, 김주성 딱 3명만 뽑았던 클린스만 감독이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의 보강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대체 발탁으로 울산 현대의 정승현 선수를 뽑았고 여기에 본래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차출돼서 중국 원정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던 디나모 드레스덴의 박규현 선수를 대체 발탁을 했습니다. 사실 디나모 드레스덴에서 박규현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뛰고 있기는 한데 현재 풀백 자원을 보면 김진수, 이기재 선수 이미 2명 있거든요. 이 박규현 선수가 울산 현대고 시절이나 이제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센터백을 보기도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게다가 왼발잡이로서 왼쪽 센터백으로 시험해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김주성 선수가 왼쪽 센터백으로 뛸 수 있는 선수지만 이 선수도 사실은 아시안게임 후보군인 데다가 A매치 경력이 일천하단 말이에요. 경험이 부족한 가운데 박지수, 김주성으로 선발을 뛰긴 어렵고 그렇다면 박지수, 정승현으로 뛰면서 보결 멤버로 2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김주성 하나만 놓기엔 더더욱이나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정승현 선수조차도 지금까지 대표팀에서 중용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박규원까지 들어와야 했었던 것이고 자체 이제 청백전으로 훈련을 할 때조차도 센터백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박규원 선수는 아마 센터백으로 발탁이 된 게 아닐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손준호 선수는 명단에 유지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올 수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손준호 선수의 상황을 대한민국 그리고 대표팀에서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선발이었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된 가운데 원두재 박용호 선수가 이제 원볼란치로 테스트를 받을 것 같고요. 또 공격 라인에 손흥민 선수의 출전이 이제 미지수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대체 발탁이 있었어요. 바로 문선민 선수. 전북 현대에서 최근에 또 한번 좋은 날카로운 득점 감각과 침투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명단에서 빠지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대체 발탁 공격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뛰기 어려운 몸 상태인 것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조규성, 황의조, 오현규 이 3명 모두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클린스만 감독이 밝힌 가운데 왼쪽 측면은 본래 손흥민 선수가 뛰어왔지만 황희찬 선수가 뛸 가능성이 높고 오른쪽은 최근 K리그에서 엄청난 득점력과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나상호 선수가 뛸 것 같아요. 혹은 이강인 선수가 황희찬 선수 자리든 나상호 선수 자리든 뛰면서 이제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측면 플레이메이커로 뛸 가능성이 있고 문선민 선수가 이제 교체 자원이라든지 로테이션 자원으로 이제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3미들 같은 경우에 이제 2명의 메잘라 위치에 황인범, 이재성이 주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자리는 이강인 그리고 최초 발탁된 홍현석 선수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번갈아 뛸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저희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기한 선수들이 올 여름에 큰 이동이 가능한 특히 프리미어리그 이동이 가능한 선수들이에요. 이강인 선수가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뉴캐슬, 에스턴빌라, 맨유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황인범 선수도 그리스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유럽 5대 리그에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분데스리가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은 이재성 선수 역시 분데스리가 내 다른 팀 혹은 이제 프리미어리그로의 이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축구계 관계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까지는 보장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독점 정보다 확실하게 믿을만하다 이렇게까지 얘기 못 드리고 다만 이 정도로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입질은 있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특히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로 갈 때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대표팀의 주전이었기 때문에 워크 퍼밋의 문제가 전무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유로파 시즌 결산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피아코스가 정말 근 20년간 최악의 시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뛰어난 플레이를 펼친 선수로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올림피아코스 서포터들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가 됐는데 그리스 슈퍼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각 팀의 MVP를 선정하는 그런 코너를 가졌거든요. 물론 이 역시 팬투표를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 황인범 선수가 무려 30.11%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으면서 올림피아코스 시즌 MVP로 선정이 된 것을 그리스 슈퍼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는 이 1,500만 유로 정도면 이적이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1월달에 제안을 했던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라든지 최근에 연결되고 있는 프라이부르크나 뭐 프랑크푸르트나 다른 독일 분데스리가 팀들이 재정적인 여력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황인범 선수에게 관심을 가졌던 또 다른 빅리그 팀으로는 이탈리아의 인테르나 나폴리 같은 팀들이 있는데 주전 자원으로 원하는 게 아닌데다가 또 이런 팀들도 재정적으로 아주 풍족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1옵션으로 황인범 선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꾸준히 프리미어리그에서 황인범 선수를 지켜본 팀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브렌트포드인데요.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엔 이미 성남FC 수비수 김지수 선수 바로 U20 월드컵 4강의 주역이죠. 이 선수에게 공식 오퍼를 한 상태인데 사실 김지수 선수는 워크 퍼밋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입도 선매를 해놓고 임대를 보내면서 성장시켜서 미래를 위한 수비 자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다만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엔 즉시 전력이다. 게다가 왜 황인범에 관심이 있냐? 브렌트포드가 지지난 시즌에 에릭센 선수가 이제 반년간 뛰면서 엄청난 창의성을 중원에 더해줬기 때문에 돌풍을 또 강화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릭센 선수가 떠난 지난 2012-2013 시즌도 성적은 좋았지만 경기력에 있어서 좀 아쉬움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이 경기력이 좋았던 부분에는 아이반 토니의 득점력이 완전 포텐이 폭발했고 은배모까지도 잘해주고 미드필드들이 꾸준히 일을 해줬던 것인데 이 아이반 토니가 이제 전반기에 뛸 수 없는 가운데 공격수 추가 보강이 필요하고 또 그 보강에 있어서 큰 선수가 오긴
보긴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이선 지역의 이제 창의성을 보강해서 공격 작업의 밀도를 높이는 게 어떻겠느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김지수 선수를 지켜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브렌트포드도 런던 인근 지역의 팀으로서 한국 선수에 대한 관심들, 특히 아시아 선수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브라이튼도 이 미토마의 성공 사례라든지 다른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관심들이 구단 운영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들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프랭크 감독이 개인적으로도 황인범 선수를 좀 꾸준히 지켜보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원한다. 최근에도 다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해요. 브렌트포드가 김지수 선수를 위해 움직인 것도 황인범 선수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올림피아코스가 많게는 2천만 유로, 뭐 적어도 1,500만 유로는 받고 싶어 하는데 한국 돈으로 200억 원 정도거든요. 이 정도의 액수는 브렌트포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지금 미드필드 라인에 다실바, 네르고르, 옌센이 뛰고 있는데 이 모든 선수를 통틀었을 때도 황인범 선수가 패스 공급 능력이라든지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조율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자리를 어디에 들어가도 제 몫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 브렌트포드와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구단적으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적을 위한 뭐 오퍼라든지 접촉이라든지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관심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름 이적 시장에 뭐 다른 옵션들도 검토를 하겠죠. 그런 그 검토 속에 좀 진전된 상황이 나온다면 분명히 유럽 언론에도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고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의 호브 알비온도 새로운 아시아 선수 그리고 한국 선수를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재성 선수입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유로파리그 진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스쿼드 보강이 필요한 데다가 현재 미토마 선수의 활약을 통해서 아시아 선수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맥칼리스터 선수가 떠나게 됐을 때 NC소가 떠오르면서 이 자리에 뭐 충분한 후계자를 찾았다고는 해도 경험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스쿼드의 뎁스 문제에다가 지금 잘하고 있는 대한 선수들이 어리기 때문에 조금 베테랑 선수의 영입이 필요하다. 특히 미드필드 라인은 주력 선수들이 상당수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버풀이 맥칼리스터 영입을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맥칼리스터 자리에 선수가 필요하고, 또 모이세스 카이세도 역시 맨유, 아스날,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재성 선수는 그 자리를 다 볼 수가 있는 선수죠. 맥칼리스터 같은 10번 자리에서 플레이메이킹도 할 수 있고, 카이세도 같은 박투박 미드필드 위치에서도 많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볼 배급도 해주고 압박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인츠에서 이재성 선수가 이 두 자리를 다 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재성 선수가 전북 현대 시절에 뭐 레스터시티라든지 풀럼이라든지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적료 문제나 또 워크퍼밋 문제나 다양한 이유로 무산이 됐었어요. 그런 다음에 홀슈타인 킬에 가서도 활약이 좋을 때는 결국에 마인츠로 이적하는 과정에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이 있었는데, 특히 브라이튼도 그 중에 하나였다. 브라이튼의 당시 단장이 또 강력하게 원했다는 얘기들이 돌릴 정도였으나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진 않았었는데, 그런 인연도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최근의 상황도 있었고, 특히 이재성 선수가 지금 한창 물오른 경기라고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특히 이제 데체르비 감독이 이런 그 기술적이고 축구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 영입을 충분히 추진할 수가 있다. 물론 뭐 브라이튼이 카이세도가 나갈 경우 큰 돈이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맥칼리스터도 생각보다 큰 돈으로 이적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금적으로 또 무리한 지출을 하긴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가 좀 들어오는, 좀 베테랑 선수가 들어오는 것들이 브라이튼에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요건 이제 루머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예 없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황희범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깜짝 프리미어리그 이적이 진전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또 진전된 상황이 나온다면 분명히 유럽 언론에도 나올 것이고, 또 저희도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많은 한국인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분명히 손흥민이라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배출한 국가의 축구 재능들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프리미어리그도 확인을 했고, 상업성까지 고려한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무대가 한국인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 선수를 노리고 있고, 또 에스턴 빌라가 이강인 선수를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라이튼, 이재성, 브렌트포드, 황인범까지 연결고리가 생기고 있는데요. 과연 2022-2023 시즌에는 단 2명밖에 없었던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다음 2023-2024 시즌에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있을지, 올 여름 이적 시장 한국 선수들의 주요 행보들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